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뇌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1976년에서 1985년 사이에 태어난 지금의 부모들입니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육아 번아웃을 호소하는 80년대생 부모의 비율이 82%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이전 세대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풍족하고 스마트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왜 우리는 아이의 짜증 섞인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뇌가 멈춰버리는 고통을 겪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여러분의 머릿속 뇌과학 지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닌 뇌의 구조적 과부하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육아는 선택이 아닌 자동화된 관습이었습니다. 뇌 에너지를 쓸 일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존중형 육아를 선택한 첫 번째 인류입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합니다. 뇌는 익숙한 습관을 따를 때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인지적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 예전 같으면 소리를 질렀겠지만 우리는 3초를 참고 감정 코칭을 떠올립니다. 이때 전두엽은 평소보다 7배 이상의 포도당을 태웁니다. 전두엽은 뇌의 CEO와 같습니다. 하지만 80년대생 부모의 CEO는 24시간 휴식 없이 수만 가지 결정을 내리느라 이미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쏟아붓는 이 소중한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로 새나가는지 단계별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에너지를 100이라고 가정해보죠.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밤새 올라온 맘카페와 인스타그램의 정보 30여 개를 훑는데 약 15%의 에너지가 증발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뇌는 비상사태가 됩니다.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적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데 40%를 씁니다. 여기까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소모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퇴근 후입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이의 표정과 말투를 살피는 정서적 스캐닝에 20%를 쏟아붓습니다. 이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 수사와 같습니다. 여기에 내 부모처럼 소리 지르지 않으려고 본능을 억누르는 억제 기능에 15%를 추가로 뺏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에너지는 고작 10%뿐입니다. 결국 100%의 에너지를 다 썼는데 남은 건 텅 빈 뇌와 짜증뿐입니다. 1,000원짜리 간식을 아이에게 주려고 5만 원어치의 심리적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죠. 뇌과학에서는 이를 전두엽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뇌 부위가 마비되면 우리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위인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완벽한 부모를 꿈꾸던 우리가 밤만 되면 아이에게 폭발하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당신의 인격 결함이 아니라 뇌의 퓨즈가 끊긴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드는 공포입니다. 과거엔 옆집 엄마가 유일한 정보원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전문가가 감시자입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심리 기제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내 눈에 자주 보이는 완벽한 육아 일상들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뇌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가 2배 늘어날 때 인간의 결정장애 확률은 4배 상승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실제 최신 데이터를 보시죠. 2026년 육아 스트레스 지수 조사에서 80년대생 부모의 혈중 코르티솔 수치는 일반 직장인보다 1.9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코르티솔은 독성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게 장기간 뇌에 흐르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실제로 수축합니다. 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만이 겪는 독특한 고통인 디지털 딜레마를 해부해 봅시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중독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이에게 이를 허용할 때마다 뇌가 찢어집니다.
아이패드를 쥐어주며 얻는 30분의 휴식은 뇌에게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의 뇌는 죄책감이라는 이자를 갚느라 더 큰 에너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 모순이 더 명확해집니다. 네덜란드의 육아 철학은 부모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보다 우선한다고 가르칩니다. 뇌의 우선순위가 정반대인 것이죠. 그들은 부모가 완벽해지려 노력하는 대신 아이를 적당히 심심하게 방치합니다. 덕분에 네덜란드 부모의 전두엽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활성도를 유지하며 안정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4세부터 시작되는 교육전쟁과 SNS의 과시, 문화가 부모의 뇌를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인지적 감옥을 건설했습니다. 경제학의 기회비용 개념을 육아에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아이의 사소한 감정까지 코칭하느라 쓰는 에너지는 사실 우리 자신의 자아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한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정서적으로 풍족해질지 몰라도 그 기반이 되는 부모라는 토양은 바싹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건물과 같은 위태로운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심리학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자책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부모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때리고 나서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소리 한 번 지른 것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합니다. 그 죄책감은 당신이 대물림되는 상처의 사슬을 당신 선에서 끊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숭고한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수천 톤의 강물을 막아서고 있는 거대한 댐입니다. 댐이 물을 막을 때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하듯이 당신의 뇌도 그 압력을 온몸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뇌과학적 지옥에서 탈출할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 배터리를 충전할 구체적인 전략 4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휴전 선포입니다. 하루 중 딱 1시간은 육아에 대한 모든 판단을 멈추세요. 아이가 위험하지 않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개입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단식입니다. 육아 관련 커뮤니티와 유튜브 구독 리스트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뇌는 정보가 적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공감이 아닌 충분히 좋은 공감입니다. 심리학자 위니콧의 이론처럼 아이에게는 100점짜리 엄마보다 60점짜리 행복한 엄마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나만의 도파민 창구 복구입니다. 육아와 상관없는 아주 사소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10분이라도 하세요. 뇌에 보상을 줘야 합니다. 이제 돈의 흐름처럼 심리의 흐름을 해부해 보죠. 우리가 아이에게 쏟는 과잉 에너지를 20%만 줄여도 부모의 우울증 발병률은 50% 이상 감소합니다. 그 아낀 20%의 에너지가 아이에게는 오히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율성이라는 공간을 선물하게 됩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 되는 역설입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아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어린 시절 나입니다. 혼자 외로웠던 나를 구해주고 싶어서 지금 내 아이에게 과하게 집착하는 것이죠. 이제 그 어린 시절의 나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이제 괜찮다고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고 내 아이는 나보다 훨씬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80년대생 부모님들 여러분은 삐삐에서 AI까지 모든 격변을 견뎌온 생존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적응력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데 쓰여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육아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전두엽은 지금 인류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위대한 작업을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요. 완벽한 부모라는 허상을 깨부수고 나올 때 비로소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진짜 교육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아이를 재우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꼭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그 거센 물줄기를 막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평온한 수면이라는 최고의 보상을 당신의 뇌에게 선물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80년대생 부모가
유독 번아웃에 취약한지 그 뇌과학적 비밀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독박 육아와 과잉 정보라는 환경적 요인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뇌는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통제감을 얻게 됩니다. 아는 것이 곧 치유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만 명의 동료 부모들이 같은 전장에서 각자의 댐을 쌓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곧 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현명하게 쉬고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뇌과학은 그 길을 밝혀줄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인지적 부채를 조금이라도 탕감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뇌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육아의 표준 매뉴얼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어 주세요. 그 짧은 고백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속 코르티솔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통이 최고의 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의 자립심을 키워주면서도 부모의 에너지를 아끼는 적당히 불편한 육아의 기술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세대적 과업을 함께 완수해 나갈 동료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드는 작은 목소리가 됩니다. 오늘도 아이의 눈을 한 번 더 맞춰주려 노력한 당신의 그 따뜻한 시선이 아이의 뇌에는 평생을 살아갈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책은 이제 그만하고 당신의 위대한 전두엽에게 잠시 휴식을 허락하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80년대생 부모님들의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